뭐 심각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당장 논문 쓰거나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궁금할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막상 어디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 밸류의 역사, P 밸류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이 쓰기 시작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어떤 통계학과 교수님이랑 메일을 주고받는 중에 시그니피컨스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보내준 메일에서 좀 뭐 추가 첨삭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 영어로 당연히 영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고, 또 첨가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는데 일부러 제가 가급적 그거를 그대로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밸류 역사에서 이제 피밸류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엣지 워스, 단 끝에 가치를 가진 사람인 거죠. 하여튼 이분이 어떤 통계 아티클에서 그 꼬리 부분 있잖아요. 그림 나오는 그 부분을 시그니피컨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벤 다이어그램 하는 그 벤일 겁니다. 그에게 이 용어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언급했다. 다른 곳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옛날 논문이겠죠. 뭐. 그리고 P값은 18세기 이래로 시그니피컨스 또는 P 밸류 용어 없이 사용되었다가 1840년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불평,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충분히 일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COUR 코노트 1843, 이거 제가 이전에 제 블로그 언급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P값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1840년이에요 43년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전에 썼던 블로그, 제 블로그에 과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아빠의 자세라고 2016년도에 썼던 글이 있어요. 그 보면 이게 과학의 위기다 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는데, 이 논문에 재현성이 없다, 어떤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쓰면 또 다르게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게 과학의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마치 이전에는 몰랐다가 이전에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길래, 그렇지 않다, 이런 이제 P값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더 오래된 과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아빠의 자세 1, 2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 있었다, 이거는 이전부터 있던 이야기다, 새로운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보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피해킹 피를 피셔링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코노시 1843년에 어떤 프랑스로 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로 된 논문을 읽을 수가 없어서 영어로 좀 번역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843년에 이 사람이 한 것을 보면, 그 피어슨이 대학 조교수 했던 게 1880년이고 40년이 다음이죠. 피어슨 카이저비 1900년, 고세스의 논문은 1908년. 고세스라는 게 이제 스튜던트 T-테스트 하는 거죠. 그리고 피쉬의 책,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P값을 대중화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통계라는 게 통계학자들에 의한 수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이 관심 있는 거였는데, 그게 무르익다가 드디어 터진 거죠. 피셔의 책을 통해서 일반 연구자들도 통계라는 걸 써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셔의 책은 다른 수학자들 책과 달리 읽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했습니다. 어떤 책이냐, 요 책이죠. 요 책, 차를 맛보는 여인에서 이 통계 혁명이 어떻게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지를 이제 역사를 쭉 보는데, 거기도 이제 비유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에서 보면 1906년에 피어슨이 이 P값에 대한 무신론적 오류, 이건 마치 종교처럼 틀림없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했다. 이 말 자체는 뭐냐, 이미 그때는 그 P값이
이제 많이 대중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P값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신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이제 경고했다는 거예요. 이미 1906년, 100년 전이죠. 그리고 1900개의 카이 제곱 스케일 테스트 하는 그 논문에서, 그 논문이 뭐냐, 이 논문이 제가 제 블로그에 보면 피어슨 카이 제곱이에요. 요 논문 1900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 이미 이제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피어슨 자체다. 그리고 그 꼬리 부분에 P of value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37년까지는 1930년 P 값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30년까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피셔는 이 중요성 테스트, 이건 이제 significant 테스트죠. 이게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용된 기본 아이디어, P 값이라든지 용어, P value라는 용어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이 피어스는 요 책에서 그 P 값을 구하는 공식들을 쫙 열거한 거예요. 다양한 경우에 열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요 책에도 나옵니다. 요 책에도 이제 이 책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피셔의 책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피셔가 0.05, 약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을 0.05로 하죠. 20분의 1을 디폴트로 사용하는 시작점이 됐어요. 피셔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피셔 책이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피셔가 꼭 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0.05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대중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점에 대해서, 디폴트로 사용하는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피셔도 그랬고 피어슨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P 값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언젠가부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는 아니죠. 그 P 값이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P 값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다시 반론을 일으키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이제 피셔가 그러면 한 게 없느냐? 그게 아니고, 스튜던트, 고색과 칼 피어슨이 잘못 설명한 DF, 자유도죠, 자유도. 요 책에도 보면 자유도가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피셔가 지적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베리언스, 아노바. 이 책에 보면 하나하나 잘 나와요. 아노바를 처음 만들어냈던 논문들, 그리고 우도가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리고 이건 안 나오지만 스태티스틱스라는 용어를, 통계량이라는, 검정 통계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된 과정, 그게 이제 피어슨이 그를 도입을 했어요. 용어와 개입을 통했습니다. 이건 또 실제 피셔가 했던 일의 절반은 통계이고 절반은 이제 유전학자의 이야기인데, 유전학자로서의 이야기인데, 유전학자로서의 이야기는,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특수한 분야이니까 관련된 사람들만 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통계는 워낙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보니까, 마치 영어가 이제 학술 용어인 것처럼 통계는 또 다른 학술 용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잘 모르죠. 피셔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P value의 역사,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 사용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벤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제안했다고 이제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벤 다이어그램을 만든 그 벤이 가장 최초로 사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요 에치워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 사실 이 책에 잠깐 언급됩니다. 어디 나오냐면 신뢰 구간이라는 속임수라는 챕터에서 나와요. 이 책의 136쪽에 보면 네이만이 신뢰 구간, CI라고 하는 거 있죠. Confidence Interval에 대해서 그를 비판하는 장면에서, 당시에 이제 좌장이었나 그랬는데, 이 보울리라는 분이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참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보면 에치워스라는 사람을 뛰어넘기, 지금 우리가 칼 피어슨이나 에치워스라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죠? 지금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걸 개념을 추정하면서 뭘 주로 더 나아진 거죠? 괜히 그냥 말장난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비판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이 뻔한 속셈을,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신뢰구간이라는 걸로 표현함으로써 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를 이 사람은 빠르게 딱 간파해버리고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약간 선문답 같은 이야기죠. 또 배는 또 누구냐? 그 배는 여기 126쪽에 언급이 되는데, 그 1872년 존 배는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유명한 영국의 그 논리학자, 철학자, 교수, 그 기호 논리학을 조직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벤을 통해서 아마 벤이 어쩌면 이 p-valu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별로 안 될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도 별로 안 되고 재미도 별로 없는, 그리고 쓸모도 별로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전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혹시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